한 집단이 1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세월 속에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의 선망 대상에서 쓸쓸한 퇴장을 예고받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연봉 1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최정점에 서 있던 현대자동차 생산직, 이른바 킹산직들에게 도대체 어떤 거대한 균열이 발생한 것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서막은 2017년 9월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으며 샴페인을 터뜨렸던 그 순간부터 경영진의 125조 원짜리 결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월급 수백 개월치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준비하며 인간이 아닌 다른 목적지를 향한 결단을 내렸고, 그 승리는 역설적으로 몰락의 방아쇠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숫자는 분명 노동자의 승리를 말하고 있었지만 진짜 균열은 환호성이 울려 퍼지던 울산 공장의 그늘진 구석에서 경영진의 차가운 시선과 함께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당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확대, 복지 개선이라는 모든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며 사측으로부터 이례적인 수준의 양보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환호하던 그 시각, 서울 본사 회의실에 불은 꺼지지 않은 채 파업으로 발생한 1조 900억 원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손실액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달 남짓한 파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 막대한 금액은 단순한 회계상의 적자를 넘어 전 세계에서 현대차를 기다리던 고객들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납기를 맞추지 못해 해외 딜러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경쟁사들이 그 틈을 타 시장을 잠식하자 현대차는 순식간에 불안정한 공급망을 가진 위태로운 브랜드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파업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비용으로 치부했던 경영진의 시선이 2017년의 기록적인 손실을 기점으로 구조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1조 900억 원이면 중형 SUV 전용 공장 하나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사실은 경영진에게 이 비용을 매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바꿀 것인지 묻게 했습니다. 결국 사측은 협상에서 밀리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는 대신 노동조합과의 협상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경영의 방향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의 결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후 울산 공장에 대한 신규 설비 투자가 급감하고 로봇 기술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냈기에 분명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그 승리의 대가로 회사는 인간에게 의존하는 생산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냉혹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10년 후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노조는 승리를 즐겼으나 현대차의 투자 지도는 이미 울산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이자 현대차의 심장이었던 울산 공장은 2018년 이후 신규 라인 증설 소식이 뜸해지며 서서히 기업의 핵심 투자 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노사 갈등이 없는 협력 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가동을 시작했고, 미국 조지아와 인도 공장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비는 노후화되고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울산 공장은 회사의 핵심 거점에서 주변부로 서서히 밀려났고, 파업이라는 불확실성은 곧 제거해야 할 비용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킹산직이라 불리던 그들은 여전히 높은 연봉을 받으며 현장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은 2017년의 승리가 만들어낸 역설에 의해 이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그 천문학적인 125조 원이라는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차그룹은 2025년 11월 향후 5년간 국내에만 총 125조 2억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내역을 뜯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명확한데 무려 50조 0억 원이 AI와 로보틱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투자액의 약 40%에 달하는 금액으로 더 이상 인간의 근육이 아닌 기계의 지능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로의 전환은 차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바뀜을 의미합니다. 현대차는 2020년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가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에 인수하며 이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인수 당시 1조 2천억 원이었던 이 회사의 가치는 2020년 현재 최대 40조 원으로 평가받으며 30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현대차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아틀라스는 단순히 걷는 수준을 넘어 무거운 부품을 들고 정밀한 조립을 수행하는 인간 노동자의 완벽한 대체제로 등장했습니다. 현대차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전략과 마찬가지로 로봇을 외부에 팔기 전 자사 공장에 먼저 투입해 인간을 대신하게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부터 미국 공장을 시작으로 아틀라스 로봇이 실제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미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찍어낼 수 있는 대규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인간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를 준비 중입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복잡하고 정밀한 조립 공정까지 하나씩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이 흐르는 곳에 미래가 있다는 말처럼 125조 원이 향하는 그 끝에 더 이상 킹산직이 설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가운 숫자로 비교하면 인간이 로봇을 이길 수 있는 항목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숙련된 인간 노동자가 부품 하나를 조립하는 데 평균 200초가 걸릴 때 로봇은 단 180초 만에 작업을 완벽히 끝마칩니다. 고작 10%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 수만 개의 부품을 다루는 공장에서 이 차이는 엄청난 생산량 격차로 이어집니다. 불량률은 더욱 극적인데 인간의 실수로 발생하는 1.5%의 불량을 로봇은 0.2%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법적으로 8시간 근무와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과 달리 로봇은 3교대 인력 3명분의 역할을 혼자서 묵묵히 수행해냅니다.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달하고 각종 복리 후생비까지 더해지면 회사의 지출은 막대해지지만 산업용 로봇의 연간 유지비는 고작 600만 원 수준입니다. 초기 구입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단 5년만 로봇을 운용하면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해진다는 계산은 기업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로봇으로 원가를 낮추는 상황에서 인간 노동력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비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불확실성인데 기업 경영에서 예측할 수 없는 파업은 공들여 세운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생산이 멈춰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거래처를 잃고 매출이 급감하며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악몽이 시작되기 때문에 경영진은 이 변수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0년간 거의 매년 파업을 벌여왔으며 경영진 입장에서 울산 공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9월에도 7년 만에 다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면서 회사는 예측 가능한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반면 로봇으로 가동되는 자동화 공장은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기에 파업이 발생할 확률이 0%에 수렴합니다. 로봇은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24시간 묵묵히 작업할 뿐이며 복지 개선을 요구하거나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여 경영을 압박하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높은 자동화율로 유명한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사례를 보면 로봇 팔들이 쉼없이 움직이며 대규모 파업 없이 안정적으로 차량을 생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로보틱스에 50조 원 넘게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차원을 넘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조가 강경하게 투쟁할수록 기업은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동화 기술을 도입할 더 강력한 명분과 동기를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 문제는 현대차가 노동자 대신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완벽한 구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공장 생산직의 평균 연령은 50대 초반으로 현장을 지탱하는 베테랑들이 10년 후면 대부분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젊은 세대들은 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몸을 쓰는 일보다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더라도 제조업 현장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신입사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연스러운 인력 교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은퇴하는 노동자의 자리에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대신 로봇을 투입하는 자연 감소 전략을 통해 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자동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강제 해고가 아니기에 명분도 충분하며 현재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은 유지되므로 노조 입장에서도 이 조용한 변화를 막아낼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노조의 강력한 투쟁과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두 가지 파도가 맞물려
역설적으로 인간이 설 자리를 로봇에게 내어주는 속도를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기업에게는 인간 노동력을 기계로 바꿀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과 정당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공장을 떠나 정든 현장을 뒤로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우리는 그들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선택하며 킹산직의 자부심을 내려놓은 이들의 삶은 안타깝게도 화려했던 공장 안의 생활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이라는 숫자는 얼핏 들으면 노후가 보장된 넉넉한 금액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의 거센 파도 앞에서 그 돈은 생각보다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퇴직자가 익숙한 기계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치킨집이나 카페, 편의점 같은 자영업의 세계로 뛰어들어 제2의 인생을 꿈꿨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왔기에 장사 또한 성실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성공할 것이라 믿었지만 자영업 시장은 이미 피 튀기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동네마다 치킨집이 넘쳐나고 몇 걸음마다 카페가 들어선 포화 상태의 시장에서 초보 창업자인 그들이 살아남기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현대차 생산 라인에서 부품을 조립하며 쌓아온 숙련된 기술은 안타깝게도 가게를 운영하는 현실적인 경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 응대부터 재고 관리, 마케팅과 회계까지 모든 것이 처음 접하는 생소한 영역이었기에 그들은 현장에서 느끼지 못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통계는 더욱 참혹한데 2024년 한 해에만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며 자영업의 몰락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1995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초의 기록이며 자영업 창업 후 5년 안에 문을 닫는 비율이 66%를 넘어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음식업은 100곳이 새로 문을 열 때 거의 같은 기간에 96곳이 폐업할 정도로 사실상 창업과 동시에 폐업을 준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피 같은 퇴직금을 쏟아부은 가게가 문을 닫은 뒤 갈 곳을 잃은 이들은 결국 부동산 중개 보조나 경비원, 대리기사 같은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내몰립니다. 연봉 1억 원을 받으며 대한민국 최상위 노동자로 군림하던 이들이 월 180만 원 남짓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평생 나사를 조이고 용접을 하던 그들의 베테랑 기술은 공장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기술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차 생산 라인이라는 특정 환경 안에서만 작동하던 전문성은 범용적인 시장 기술로 전이되지 못하고 공장과 함께 나이 들어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킹산직이 마주한 가장 큰 비극인데 높은 연봉에 안주하는 동안 공장 밖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돌아볼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다른 기술을 배우거나 미래를 위해 진로를 고민할 동기가 없었던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공장의 이별 통보는 준비되지 않은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믿었던 퇴직금 3억 원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종자돈이 아니라 무너진 자영업의 빚을 갚고 나면 사라지는 마지막 비상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울산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에게 넘겨주며 우리가 알던 그 화려했던 생산직의 시대를 조용히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계획대로라면 2028년 아틀라스 로봇이 투입되는 시점부터 인간의 숙련도는 데이터베이스로 대체되어 기계의 부품처럼 관리될 것입니다. 킹산직이라는 용어는 이제 화려했던 과거의 유물로 남게 되었으며 연봉 1억 원의 생산직 신화는 더 이상 재현되기 어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신규 채용의 문은 굳게 닫혔고 은퇴하는 노동자들의 빈자리는 신입사원이 아닌 차가운 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조용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파도가 과연 거대한 공장 담벼락 안에서만 일어나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며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몰고 오는 거센 물결은 제조업의 경계를 넘어 이제 우리 모두의 일상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처리하는 일부터 창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까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영역들이 기계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분야조차 방대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정밀한 계산 능력 앞에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킹산직에게 닥친 이 비극적인 몰락의 징조가 내일은 우리 중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가라는 매우 단순하고도 명확한 물음입니다.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당신이 지금 누리는 안정적인 삶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곧 사라질 신기루일지 모릅니다. 기업이 인간 노동력 대신 기계를 선택하는 것은
착하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냉혹한 논리입니다. 자본은 언제나 더 싸고 더 안정적이며 더 통제하기 쉬운 곳을 향해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125조 원은 단순히 기계를 사는 돈이 아니라 생산 구조의 패러다임을 인간에서 기술로 바꾸려는 거대한 실험의 비용입니다.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과거의 방식에만 머무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맞이하는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으로 우리를 덮칠 뿐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현재 몸담고 있는 그 일자리는 다가올 자동화 시대에도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후 혹은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하며 현재와 같은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질문 앞에서 잠시라도 대답을 망설이게 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고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킹산직의 몰락은 단순히 한 집단의 불행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면 누구든 도태될 수 있다는 시대를 향한 냉정하고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는 외면하고 싶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오직 준비된 자만이 이 냉혹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차 킹산직의 사례를 통해 자동화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과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진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2017년 노조가 거둔 화려한 승리는 결과적으로 125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동화 투자를 끌어낸 역설적인 도화선이 되어 돌아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노동자와 로봇 사이의 생산성과 효율성 격차는 이미 개별 노동자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져 버렸으며 이는 되돌리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제 이 영상이 던지는 질문의 화살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향하며 10년 뒤에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직업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지 묻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발휘하며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냉혹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솔직한 두려움이나 기대 혹은 나름의 대비책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시청자들과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소중한 의견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되거나 논란이 되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바로 다음 편 영상에서는 로봇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직업과 반대로 5년 안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다루겠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를 두려워하며 외면하는 대신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이 흐름의 본질을 파악하고 영리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정보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남들보다 앞서 파악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반드시 완료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는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는 무한한 기회의 장이 되겠지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고 차가운 재앙의 시간이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킹산직이라 불리던 이들이 누렸던 연봉 1억 원의 신화는 이제 과거의 전설로 남았으며 우리는 로봇과 공존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제조 환경에 진입했습니다. 신규 채용이 멈추고 은퇴자의 빈자리를 기계가 채우는 자연 감소의 과정은 노동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가장 영리하고 냉혹한 전략입니다. 자본은 언제나 더 싸고 더 안정적이며 더 통제하기 쉬운 곳을 향해 흐르기에 125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은 이미 인간의 손을 떠나 기술의 심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울산 공장의 조명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겠지만 그 안에서 차를 만드는 주체가 인간에서 아틀라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바뀌는 풍경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현대차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현재의 높은 수익이나 안정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자신의 대체 가능성을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기술 혁명은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될 뿐이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액 연봉 뒤에 숨겨진 자동화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현대자동차 킹산직의 몰락 사례는 단지 특정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산업 지형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치 있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더욱 유익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담은 다음 영상으로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거친 파도 위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함께 살아남아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